있고. 일반 생리대에서 대한생리대로 교체한 후 생리통이 완화됐다는 연구 논문도 보고됐다. 대부분이 그 접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생리대를 다른 생리대로 바꾸거나 또는 그 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들으면 증세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 불안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를 뭐 누구나 다 쓰는 건데 안 쓸 수는 없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찾았다는 좋은 주주부. 네. 생리대 교관이에요. 아하. 1년 전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바꾼 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민감하니까 이제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 발효 정도를 심하는데 끝난 무렵에 이거 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순면에 도톰한 천을 이용해 바느질하고 속옷에 고정할 핀을 달아주면 건강에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면 생리대가 완성되는데요. 항상 빨개지고 지느러졌던 게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간편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생리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피부에 큰 무리가 없다는 거하고, 물론 오랜 시간 방수를 할 수는 없지만 환기면에서는 훨씬 흡수량은 떨어져도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습진이나 곰팡이균 감염이나 세균 감염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시는군요. 제가 살짝 빼볼게요. 가장 큰 문제, 이거 세탁. 세탁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세탁 되게 간편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리대를 꼭 찬물에 이렇게 담가서 비누를 이렇게 칠해서요. 봉지에 넣어서 밀봉시켜서 하루 정도 놔뒀다가 소다를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그냥 빠셔도 되고 이렇게 재워주셔도 돼요. 빨래를 한 후 비닐백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삶은 과정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살균 효과도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대에 문제가 대두되자 만들어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비록 수고로움은 더해지지만 여성 질환으로부터는 해방됐다고 합니다. 하참 시절에 생리 시작하면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그 정도 심해서 그냥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도 실려 가본 적도 있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그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심했는데, 일단 면생리대 쓰면서 생리통도 많이 줄은 편이고 진물름, 피부 알러지 같은 것도 거의 줄어들었어요. 이제 피 색깔 바로바로 보이니까 자기 건강상도 확인하고, 이거 빨아가지고 쓰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른 몸의 부분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웰빙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위해 일회용 생리대의 간편함 대신 면 생리대의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면 생리대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서만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변가를 거의 달달이 그냥 행사처럼 다녔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매달려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근데 딱 써보니까 첫째 당장 안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안 따가우니까 거기서부터 좋더라고요. 병원에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처음에는 애들이 사용을 안 하고 샌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조금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면생리대하고 옆에 일회용 생리대하고 이렇게 같이 갖다 놔도 일회용 생리대는 별로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이런 생활의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전수됩니다. 부드러운 천과 바느질 도구만 있으면 나만의 생리대를 탄생시킬 수 있는데요. 여성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어울리는 맞춤 생리대를 만드는 중학생들. 지금껏 사용해오던 편리한 일회용 생리대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과연 면 생리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꾸준히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고요. 한 번쯤은 사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행위가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만들면서. 그래서 막 셀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일회용 생리대는 솔직히 사용해보면 조금 바람도 안 통하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면 생리대는 공기도 통하고 찝찝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몸에 좋다니까 일회용보다는 이게 더 쓸 것 같아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약 40년을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 간편한 일회용 생리대를 쓸 것인가? 조금은 수고롭지만 친환경적인 면 생리대를 쓸 것인가? 현대 여성들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성들의 60%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20년 전에나 이 생리대에서 독성물질이 나왔지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화학약품 처리가 되고 또 어떤 재질로 만드는지 좀 투명하게 밝혀서 소비자들이 또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떤 조사단체에서 한 거 보면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 피임약과 생리대라고 합니다. 일회용 그 생리대. 근데 저렇게 제대로 된 성분도 안 밝혀지고 여성들이 많이 한다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생리대가 들어온 게 34년밖에 안 돼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돼서 50대 이상 여성들은 아마 개짐, 서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준 어머니가 그 기저귀처럼 만들어주던 것을 다 사용했을 텐데 이제 다시 좀 정말 웰빙이라 그러면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회용 생리대가 한번 제대로 썩으려면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 우리나라에서만도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쌓여지면 아까 40몇 개라 그랬죠. 그거가 다 썩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환경 피해도 있는 거죠. 내 건강도 하고 환경도 하시려면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불편해요. 씻어야 되고 삶아야 되고 불편하다면 생리대 회사에서라도 이제는 조금 건강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성분 밝히고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여성들이 아까 보니까 40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좀 더 안심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